자, 3교시입니다. 1교시, 2교시 타이트하게 왔습니다. 자, 1교시, 2교시는 이번 주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를 이야기했다라면 이제는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강할지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사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사지 않았는데 올라가면 내 돈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자, 3교시 제목 블라인드 종목 추천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 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종목명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진짜로 내가 사야 되는 기업이라면 제가 드리는 조건을 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유추를 하세요. 유추를. 그게 왜 필요하냐면 뭐 여러분들에게 뭐 궁금증 유발 그런 것보다도 이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찾아보는 사람들은 그 찾아보는 시간만큼 찾아보면서 보는 자료만큼 실력이 늘기 때문에 제가 블라인드 종목 추천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의미 없이 블라인드 종목 추천 안 해요. 저도 힘들어요. 차라리 종목명 다 오픈해서 제가 오늘 추천할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이래저래 해서 얼마에 사세요. 목표가는 얼마고요. 손절선은 얼마 잡아주세요. 이게 편하지만 제가 이 블라인드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더 키워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블라인드 종목 추천이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종목명과 종목 코드를 제가 비공개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즉 어떠한 기업인지는 이야기를 안 드리고요. 단 왜 이 주식을 돌아오는 주에 관심을 갖고 사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아까 제가 참여하는 방법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업,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업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많은 상품을 드리려 해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오프라인 강연회를 해서 오시면 많은 분들이 종목을 궁금해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오프라인 강연회에 자주 오신 분들은 기법 강의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자, 스캘핑이라는 게 있죠. 단타, 초단타 매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세요 하는 순간 이미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어떠한 자료를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막연하잖아요. 가는 종목 사세요. 말은 쉽지만 듣는 여러분들이 가는 종목이 뭐고 이 가는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강의가 압축되어 있는 영상을 드릴 예정이고 혹은 저와 함께하는 VIP 체험권 등등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그죠?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도 서비스도 한번 즐겨보시고 눈으로 보고 그죠? 계좌에 수익도 불려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노란통 메신저에서 여러분들께 하는데요. 자, 노란통 메신저 다시 한번 들어오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쌤의 투자백서를 치시고 노란통 메신저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블라인드 추천 종목 예상되는 종목들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동안 제가 받아보고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드리지만 노란톡 들어오셔서 제 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어디 딴 데 가서 이 종목 아니에요? 저 종목 아니에요?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셔서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실 분들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이야기 나누시고 인사 나누시고 어떤 종목인지 올리면서 서로 실력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키포인트. 뭐 1교시, 2교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가져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교시에 이 블라인드 종목 추천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어떤 기업을 보면 아냐면요. 제가 이 기업을 말하면 이 기업에 악감정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래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산 중공업, 두산 그룹주입니다. 두산 그룹,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엄청 힘들어요. 최근이 아니고
한 3, 4년 전부터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왜일까요?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탈원전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두산그룹주,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가동을 해야 그 원전을 설립하고 설계하고 건설하고 또 그 원전을 수리하고 리모델링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회사가 돈을 버는데 정부 정책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성을 띠다 보니까 어때요? 원전은 늘어나지 않고 투자는 되지 않고 두산건설의 수주는 줄어들고 그죠? 수주가 줄어들면 그게 결국엔 실적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자, 이게 엄청난 악순환이에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회사 대표예요.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감축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자연스럽게 R&D, 연구에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럼 다른 기업에 비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 나오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만약에 차후에 정부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맞물리게 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정부 정책과 맞서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실적이란데 사실 1번과 2번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자연스럽게 수주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수주가 증가한다는 건 그 기업의 실적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똑같은 이어지는 맥락인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웬만큼 하셨다는 분들한테도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신 신입생들에게도 오늘 오리엔테이션 겸 방송에서 부탁 혹은 조언을 좀 드려보자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100번, 1000번, 10,000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안 아까운 이야기예요. 네, 아시겠어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고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의 실적을 좀 뽑아왔어요. 전년 대비 70% 매출액이 70% 증가했고요. 자, 영업이익은 60%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 매출액도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매출액이 컸다고 해서 모두 마진이 남는 건 아닙니다. 마진율,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이익이 40%가 넘는 기업이에요. 자, 순이익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두산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자꾸 두산그룹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야기 드릴 건 이야기해야 되니까. 자, 기업의 실적이 매출이 안 좋으면 인원 감축으로 가고 인원 감축으로도 못하면 결국엔 기술에 들어가는 R&D 연구 비용을 줄이고 연구 비용이 줄으면 다른 기타 기업에 비해 퇴보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반대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일이 바쁘다라는 것이고 한 명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2명, 3명, 4명, 5명이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단순 일만 할까요? 아니죠. 한쪽은 지금 하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지금 지나고 다음에 또 그 다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돈이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죠. 왜? 순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직원들한테 주고 월급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나서도 순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 다음을 도모하고 그 다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갑니다. 자, 삼성전자 액면 병합 전에 300만 원, 거의 280만 원까지 갔죠. 우리나라 국민 주식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었을까요? 처음부터 200만 원, 100만 원 이상이 되는 황제주였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결국엔 계단식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올라온 이유 뭘까요? 앞으로 도태되는 산업보다는 앞으로 성장하는 사업, 반도체 과감하게, 뭐 반도체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폴더폰, 뭐 이렇게 접었다 펴는 폰, 예전에 뭐 애니콜이라고 하는 엄청난 벽돌 같은 폰,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도태될 사업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되는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그 다음을 도모해서 더 좋은 기술력을, 더 좋은 스마트폰을, 더 좋은 TV를, 더 좋은 백색 가전을, 더 좋은 반도체를, 그러니까 실적도 증가하고 실적과 비례해서 주가도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하는 종목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폭발적인 실적 증가, 이 돈을 가지고 아마 이 기업은 과감하게 이제는 그 다음을 위해 투자를 할 겁니다. 그 다음을 위해. 특히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정부가 밀고 있는 사업하고 일치해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정부 정책이 말하는 산업은 보통 연초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올해 초는 사실 어떠한 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돌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말고 전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전년도 1월 달에 대통령님의 이 앞으로 2019년도 어떤 산업에 집중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테마가 나왔죠. 첫 번째, 친환경차. 그죠?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가장 강했던 게 수소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제일 강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5G 산업. 그죠? 세계 최초, 세계 최다 5G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였고, 또 세 번째는 헬스케어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뭐였죠? 친환경 차와 바로 5G 산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시켜드릴 이 산업, 정부 정책이 밀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적, 그 실적으로 순이익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은 언제 사야 된다?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언제, 얼마에, 어디서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김쌤의 투자백서 노란톡방에 오셔서 저한테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제가 이제 정답 맞추면 어떻게 해드리겠죠? 아, 그 종목 맞아요. 그런데 얼마에 사셔야 되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얼마를 봐야 되고요. 2차적으로 목표가는 더 그 이상을 봐야 됩니다. 라고 전략을 드리겠죠. 자, 기존에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번에 새롭게 투자를 하러 들어오시면서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 혹은 저의 얼굴을, 저의 이야기를, 저의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 없는 매매는 절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주식책, 선물책에서도 많이 봤을 것이고 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자, 원칙 없는 매매를 하지 마라. 그러면 무슨 원칙을 사야 되느냐? 왜 사야 하는지 이유가 있는 종목만 사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첫 주죠. 1주차죠. 1주차에 이렇게 블라인드 종목 추천을 포함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1주차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주로 했어요. 우리 시장의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고 해외 시장의 현재 모습은 이렇고 또 우리 시장은 어떠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으며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은 뭐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블라인드 종목 추천을 이야기를 했죠.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정부 정책과 맞서지 않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만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프닝 때 했던 이야기를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죽어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권 대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더 사야 되나? 이제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매수와 매도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이지 않는 시장의 연속입니다. 즉 변동성이 죽은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수익은 볼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쌤의 투자백서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